오늘은 밀키트 리뷰입니다. 슥배송으로 주문했습니다. 이마트에서 파는 피코크 누룽지 찜닭 요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. 조리 과정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쭉 보시면 되고,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원하는 부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누룽지 찜닭이라는 메뉴명답게 이렇게 누룽지가 들어가 있고 손질되어 있는 야채도 있습니다. 양파, 대파, 당근, 그리고 감자 2알. 감자도 꽤나 튼실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떡하고 고추도 들어가 있어요. 요 홍고추도 먹을 때 간간히 씹히면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찜닭에 빠질 수 없는 당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부족함 없이 드실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요 소스는 액상 소스인데 닭고기를 재워둬야 해서 저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. 고기는 순살 닭고기 400g. 이렇게 재료만 놓고 보면 2명이서 먹기에는 충분히 많은 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항상 이렇게 정육된 닭을 받으시면 물로 꼭 헹구셔야 됩니다. 정육 과정에서 나오는 뼈가루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서 꼭 이렇게 꼼꼼하게 씻어 주시고, 그 다음에 물기를 탈탈 털어서 잠깐 물이 좀 빠지도록 기다리시면 됩니다. 물기를 최대한 뺀 닭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부어 놔 주셔야 돼요. 조리 설명서에는 15분 정도 재워 놓으면 된다고 했지만 30분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닭고기 안쪽까지 양념이 쏙 배어 들려면 오래 해둘수록 좋다고 해요. 그리고 깨끗이 씻은 야채를 한 번씩 잘라 주셔야 됩니다. 특히 당근이나 감자 같은 경우는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지 않으면 고기 익는 속도랑 다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설명서에 적힌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로 손질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. 감자 껍질 깎기 귀찮으시면 굳이 안 까셔도 되긴 해요. 먹어도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그 껍질이 쫄깃한 식감을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전 다 깎아줬습니다. 15분 이상 재워둔 고기 불 올리고 그 위에 야채를 넣어서 같이 끓이시면 됩니다.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감자나 당근처럼 딱딱한 채소는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설명서에는 350ml를 넣으라 했지만 저는 300ml 정도 넣었습니다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저 거품 올라오는 거 조금씩 걷어내면 좋습니다. 뭐 거품이 몸에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일단 보기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걷어내고 요리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. 근데 얘는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다른 야채 때려 넣었습니다. 아랫면이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익히시다가 닭고기가 한 70% 정도 익었을 때 다른 야채들을 넣어서 함께 같이 푹 익히면 됩니다. 저는 대충 닭하고 감자, 당근 넣었을 때는 10분 정도 끓였고 다른 재료들 넣고 10분 더 끓였어요. 총 20분 정도 끓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끓는 동안 제가 항상 같이 먹는 양배추 샐러드 만들어 놓겠습니다. 되게 간단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. 후추 뿌리고 소금 조금 뿌리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적당히 뿌려서 샐러드처럼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. 하는 사이에 대충 다 끓어서 이제 누룽지 넣고 마무리 해줬습니다. 왜 누룽지가 흐물흐물한 걸 좋아하신다면 당면 넣을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되고, 저처럼 약간 그 중간 단계를 좋아하시면 마무리할 때쯤에 넣어 드시면 딱 좋습니다. 누룽지까지 넣으니까 진짜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좀 그럴싸해지는 것 같아요. 설명서에 적힌 시간보다는 훨씬 더 걸리네요. 피코크의 누룽지 찜닭 밀키트입니다. 2인분 기준인데 14,9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냄비에 요만큼 양이 딱 더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식사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야채부터 드시면 좋습니다. 후추 향을 좀 싫어하시면 후추를 빼셔도 돼요. 대신 맛소금하고 올리브유만 적당히 뿌리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
찜닭은 확실히 찜닭의 향이 납니다. 간장 향이 꽤 진하게 나고 무엇보다도 이 가격에 굉장히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. 혼자 사시거나 자취하시는 분들이 찜닭 먹으려면 좀 비싸거든요, 사실. 근데 15,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의 찜닭을 먹을 수 있는 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고 국물 맛은 괜찮습니다. 확실히 물은 정량보다 조금 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기준에선 요 정도 짭짤함이 딱 좋았거든요.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닭고기와의 궁합이 아니겠습니까? 닭고기에도 잡내도 거의 없고 살도 토실토실해가지고 먹을만 하더군요. 이렇게 국물 푹 적셔서 밥 위에 올려 먹어도 괜찮습니다. 아주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기는 해서 소금을 좀 더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또 식으면 좀 더 짜지거든요. 그래서 그냥 계속 먹었습니다. 확실히 국물을 푹 적셔서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식사 느낌도 나고 식당 가서 먹는 찜닭의 느낌도 나서 좋았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요 당면. 당면은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드시면 최고입니다. 최고. 국물을 적당히 먹으면 이 당면의 맛은 따라올 게 없습니다. 저는 솔직히 찜닭 먹으러 가면은 닭보다는 당면을 더 먼저 먹거든요. 요 밀키트 당면 잘합니다. 양념이 맛있어서 그런지 일단 당면 자체도 맛있고 밥 위에 이렇게 소스만 뿌려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간장게장 정도는 아니지만 간이 엄청 세거나 엄청 맵지 않아서 계속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맛이더라고요. 밀키트는 역시 실패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닭고기 조금 더 사오셔서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고요. 당면을 좋아하신다면 당면을 좀 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누룽지 찜닭이니까 누룽지도 같이 먹어봐야겠죠. 누룽지가 진짜 고소한 게 이것도 괜찮습니다. 맛있어요. 당면보다는 아닙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면의 맛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룽지가 고소하고 양념의 짭짤함도 잘 가지고 있어서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. 그리고 의외로 저 홍고추가 굉장히 맛있어요. 그냥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밥 비볐을 때 홍고추랑 양파랑 다 같이 해서 드시면 어느 정도 느끼해진다 싶을 때 저 고추의 매콤함이 싹 올라옵니다. 많이 맵지도 않고 진짜 딱 매콤하고 사라져요. 이제 얼추 먹었으니까 밥을 또 볶아서 먹어봐야겠죠. 요거는 다음 날에 남은 거에다가 밥을 볶아봤습니다. 어제 그렇게 먹고도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. 닭을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시고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밥 한 공기 넣어서 열심히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. 이런 류의 볶음밥을 하실 때는 꼭 밥을 꾹꾹 눌러서 쫙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간장 양념이 약간 눌러붙은 그 맛이 또 괜찮거든요. 그래서 저도 쉴 새 없이 눌러줬습니다.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뿌려서 달달달 볶아주시면 향이 미쳤어요, 진짜. 아랫면 꾹꾹 눌러가면서 정성스레 볶은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. 하나 아쉬웠던 건 제가 김가루가 없어서 볶음밥엔 김가루랑 참기름을 꼭 넣어야 되는데 말이죠. 아쉬워도 일단 먹어봤지만 맛있습니다. 역시 찜닭은 닭도 맛있고 당면도 맛있어야 되지만 밥을 볶았을 때 제일 맛있어야 돼요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, 이거. 아무튼 총평을 해보자면 15,000원 정도의 2인분 찜닭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. 특히 밖에서 찜닭 먹기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두 분이서 사시거나 자취하시면 딱 이 제품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닭을 씻고 채소를 조금 썰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 정도 가성비로 먹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. 가끔씩 이마트에서 요거 할인할 때 있습니다. 그때를 기회 삼아서 한번 맛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더 맛있는 맛집, 맛있는 신메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